KKMD 900화 팩트체크. 미국의 AIM-120 통합 승인 거부로 FA-50PL 업그레이드 중단 및 구매 취소 가능성이 있다? 팩트는 이렇다. 최근 KKMD 영상 댓글을 통해 미국이 AIM-120 암람 통합을 승인하지 않고 미국산 A사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폴란드가 FA-50PL 업그레이드를 포기하고 36대 구매 계약까지 취소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대해 다루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언론들이 실전에 투입된 T-50TH의 활약상과 이름만 훈련기를 뜻하는 T를 달았을 뿐 실제 알맹이는 경전투기 FA-50 사양인 이들 T-50 계열 기체들이 동남아시아 공군력을 재편할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밀리터리 채널로서의 객관성에 위배되고 소위 말하는 국뽕에 매몰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이 AIM-120 암람 통합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산 A사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의 개발까지 지연되고 있어 폴란드가 FA-50PL 업그레이드를 포기하고 36대 구매 계약까지 취소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의 출처를 알아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오해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침 KKMD 900화 방송이어서 나름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지난 7년 동안 KKMD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구글 검색을 통해 관련 외신을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AIM-120 암람 통합 승인 거부 및 팬텀 스트라이크 개발 지연 사태와 폴란드 FA-50 업그레이드 포기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외신은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미국은 폴란드 PL 버전의 기반이 되는 FA-50 블락 20에 자국의 AIM-120 0대0 미사일 통합을 거부했다. 이는 더 나은 A사 레이더 개발 지연 및 카이 경영진 내부 문제와 맞물려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인도 날짜를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 폴란드는 미국산 미사일과 신형 전투기 FA-50 인도를 둘러싼 여러 의문점이 존재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폴란드는 현재로서는 추가 비용 지출을 중단하고 기존 장비를 더 단순한 시장 솔루션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FA-50GF는 인도 테자스 마크 1에 사용된 이스라엘제 엘타 ELM-2032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 최신 기종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나 F-16CD 블락 50, 52에 장착된 AN/APG-68보다는 신형에 속하며 처리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FA-50GF가 보조적 역할로 전환된다면 무장 측면에서 가장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종국적으로 인도되지 않을 수도 있는 FA-50PL로의 업그레이드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은 일리가 있으나 그것이 최종적 결정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기사 내용만 보면 폴란드에 수출된 FA-50PL의 입지가 매우 위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기사 중에서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가 보도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로 디펜스 24가 보도한 매우 짤막한 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과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지적해보자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팩트에 여러 가지 추론을 얹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론들이 오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가 2025년 12월 26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본 뒤 팩트와 추론들을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24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FA-50GF 개필러가 폴란드 표준 사양으로 개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 소장은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개량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FA-50GF를 폴란드 표준 사양으로 개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장착된 이스라엘 엘타의 ELM-2032 레이더가 신제품인데다 현재 폴란드 공군이 보유한 F-16 레이더에 필적할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FA-50GF의 개념은 훈련 역량을 확대하고 고등훈련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FA-50GF로 비행훈련을 거친 파일럿들은 F-16CD나 F-35와 같은 전투기로의 전환이 훨씬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복자기인 F-16D는 이전처럼 많은 시간을 파일럿 훈련에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디펜스24가 FA-50 블락 10을 운용하는 대한민국 공군 부대를 방문했을 당시 얻은 정보와 일치한다. 당시 한국군 관계자는 FA-50으로 훈련받은 조종사의 경우 단 11시간의 비행시간만으로도 완전한 자격을 갖춘 F-16 조종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FA-50GF는 전투 역량 또한 고스란히 유지하여 전투 임무를 수행 중인 전술 비행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화력 지원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GF 버전은 폴란드용 버전인 FA-50PL에 탑재될 무장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무장 체계를 모색하고 있는데 폴란드 공군은 MBDA 아스람 및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과 브림스톤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유럽제 무장 탑재를 고려 중이다. 한편 FA-50PL은 최소한 AIM-120 암람을 포함한 미국제 미사일 계열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째,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이 AIM-120 암람 통합 승인을 거부했다든지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임의로 추론한 부분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미국이 FA-50PL에 AIM-120 암람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추론은 나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AIM-120 암람과 최신형 A사 레이더를 통합한 FA-50 블락 20는 전투력 측면에서 F-16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형 FA-50, 즉 PL 버전에 대한 미국의 암람 통합 승인 거부는 확정된 사안일까? 다른 말로 바꾸자면 미국이 FA-50PL에 대해 암람 통합 승인을 거부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FA-50PL은 최소한 AIM-120 암람을 포함한 미국제 미사일 계열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추론과는 모순되는 발언입니다.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산이 아닌 다른 나라 전투기에 AIM-120 암람을 통합시키는 문제에 대해 미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 왔으며 적어도 폴란드가 사용할 FA-50PL에는 AIM-120 암람의 통합을 허락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승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조건이 문제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폴란드 정부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PL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를 포기한 대상은 현재 도입되어 있는 게필러 GF 버전 12대에 한정됩니다. 디펜스24는 향후 도입하게 될 36대의 FA-50PL 버전은 예정대로 A사 레이더와 중거리 BBR 교전 능력을 보유한 블락 20 사양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폴란드 언론 TVP는 원래 일정보다 지연되기는 했지만 2027년부터 FA-50PL이 인도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종국적으로 폴란드에 인도되지 않을 수도 있는 FA-50PL이라는 표현은 해당 매체의 추론에 불과할 뿐 팩트는 아닙니다. 아마도 국내 일부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기사를 근거로 폴란드 FA-50PL 구매 계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미국이 폴란드 FA-50PL에 AIM-120 암람 통합 승인을 거부했다는 표현만큼이나 팩트에서 벗어난 추론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현재 도입이 끝난 게필러 GF 버전 12대에 한해 블락 20 사양에 준하는 업그레이드를 포기하고 대신 파일럿들을 최전선 전투기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고등훈련기 겸 화력 지원 전투기로 사용할 것이며 FA-50PL은 블락 20 사양으로 2027년부터 인도될 예정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GF 버전 업그레이드 중지 결정의 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비용 절감을 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AIM-120과 AIM-9X 같은 미국산 미사일의 통합 승인 지연 문제와 미국산 A사 레이더 개발 지연 문제에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파일럿 전환 훈련과 화력 지원을 위한 기체로서의 FA-50GF 성능은 태국 T-50TH 사례 등에서 차고 넘칠 만큼 입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정부는 미국산 미사일 통합 승인 지연 및 미국산 A사 레이더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도입한 FA-50GF와 향후 도입할 FA-50PL을 분리하여 투트랙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정부와 카이는 FA-50GF에 AIM-120 암람 대신 최대 사거리 50km에 달하는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 아스람을 AIM-9X 사이드 와인더 대신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무장으로는 역시 유럽산인 브림스톤을 고려하고 있고요. 폴란드 정부와 카이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산 미사일 통합 작업이 생각만큼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FA-50을 이미 운용하고 있는 필리핀이나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말레이시아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전투기에 AIM-120C나 AIM-9X 같은 자국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승인할 때 미국은 지금까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왔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폴란드는 나토 동부전선의 최전선 국가이자 러시아 억제 전략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미국산 전투기 F-16CD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운용하는 주요 동맹국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안보적 이유로 미국이 FA-50PL에 대한 미국산 미사일 통합을 거부할 명분이 매우 부족합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전투기에 암람 통합을 꺼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국 주력 전투기의 수출 시장을 잠식하거나 미국의 시계외 공중전 BBR 우위를 구조적으로 위협할 때입니다. 그러나 폴란드 공군이나 태국 공군의 전술 비행대 구조가 보여주고 있듯이 FA-50PL은 F-16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조 전력에 가깝습니다. FA-50PL이 A사 레이더를 갖추고 BBR 교전 능력을 갖추게 되더라도 제공권 장악은 공중우세 전투기에게 맡기고 이선 지원이나 영공 방어 임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폴란드, 태국, 미국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FA-50PL에 대해 미국이 암람 통합을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은 적으면 10%, 많아도 2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론되며 정치 외교적 협상 카드에 따라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도입되어 있는 GF 버전은 훈련기 전환, 화력 지원, 무장 정찰,
스크램블 임무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폴란드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그렇다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필리핀은 미국에게 있어 폴란드보다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동맹국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필리핀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해야 할 공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운용하는 FA-50PH에 암람을 통합시켜 BBR 교전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이 확정관리, 운용 통제를 전제로 한 조건부 단계적 승인으로 가능해질 개연성이 제법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필리핀 FA-50PH에 대해 미국이 암람 통합을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은 적으면 30%, 많아도 50% 정도라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폴란드 같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도 아니고 필리핀처럼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비동맹적 외교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시계외 공중전, BBR 확산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FA-50M에 대해 미국이 암람 통합을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은 적어도 40%, 많으면 60%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폴란드가 향후 AIM-120 암람이 통합된 FA-50 블락 20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은 80에서 90% 정도에 이르지만 필리핀은 50에서 70% 정도, 말레이시아는 40에서 60%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고 할 수 없는 동남아나 남미,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FA-50의 매력은 떨어질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존재가 바로 태국의 T-50TH입니다. 예산 확보의 용이성은 준비 태세의 확립을 불러오고 이는 곧 작전적 유연성으로 이어진다는 현대 공군력 경제학은 T-50TH의 실전 투입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BBR 능력을 갖춘 FA-50 블락 20라고 해도 기체 크기의 한계에서 오는 무장 탑재력, 작전 행동 반경의 제한 등으로 공중우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BBR 능력을 갖춘 FA-50 블락 20의 등장은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의 종류를 늘려주고 방어적 측면에서 영공 방어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미국산 전투기가 아닌 다른 나라 전투기에 미국산 미사일 통합이 어렵다는 사실이 불러올 부수적 효과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첨단 4.5세대 공중우세기 KF-21 보람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티어, 아이리스-T 등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성비 좋고 무장 탑재 면에서 미국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공중우세기 KF-21 보라매와 미국의 이성급 동맹국이나 비동맹 국가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황금조합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게다가 2030년대 중반이면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들이 등장하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F414급의 한국형 엔진 개발까지 완료될 예정이니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